네,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펀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폭염인데 휴가는 안 가셨어요? 다 휴가 가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저는 소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소를 키우시기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네. 섭외가 잘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의원들이 휴가 가셔가지고. 저도 섭외가 까다롭긴 합니다. 예. 네. 그러나 최강 시사는 나와주시는 감사합니다. 네. 아니 네. 근데 최경영 기자도 뭐 네. 곧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때 이제 휴가를 제대로 가야 될까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거제 저도로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어떤 국정 운영 구상이 저도의 필요하다고. 추억.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예. 가서 저도의 또 추억을 만들고 오려나요? 예. 근데 대통령 휴가 가니까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좋다는 사람은. 좋다는 사람은 이제 텔레비전에 안 나오는구나. 한 일주일 동안. 예. 그래서 국정이 잘 돌아가겠구나.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 뭐 그런 분도 예. 있고.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휴가를 좀 연장하지 그러냐. 예. 또 이런 또 민심의 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기현 대표나 이재명 여야 대표 나란히 휴가에 들어갔는데 네. 김기현 대표는 위대한 협상, 기본소득 비판, 세습 자본주의 세대를 꼭 읽을 책이라고 밝혔고 이재명 대표는 난세 일기 같이 가면 길이 낸다. 책 제목에서 메시지가 확연히 갈리네요. 김기현 대표 뭐 책 다 읽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보통 예. 휴가 때 예. 이런 책 제목 마케팅을 하죠. 그렇죠. 네.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인들 그렇죠.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황현필 선생이 쓴 예. 이순신의 바다 400페이지가 넘는데 그걸 정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읽고 있는 중인데 예. 김기현 대표 책 많이 읽고 예. 바른 생각하고 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휴가 가서 또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뉴스가 예. 일본에 이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서한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 국민의힘에서 국가망신 자초했다 부끄럽다 이런 얘기 하는데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여당으로서 좀 외교적으로 껄끄러운 문제에서 좀 난해한 문제가 있으면 야당이 나서서 우리 하면 지렛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환경 영향 평가하자. 핵 오염수 함부로 방류하지 마라. 이거 야당이 했으면 고맙다고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야당이 그렇게 세게 하면 집권 여당에서 오히려 이제 지렛대가 될 수 있어요. 못 국민들이 이기는 척. 야당들이 이렇게 반대를 예. 많이 하니 예. 좀 늦추자. 예. 그리고 또 검증 다시 한번 하자. 환경 영향 평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렛대를 활용하면 좋잖아요. 근데 뭐가 부끄럽고 뭐가 망신이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일본 대변인이냐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일제치하 때도요. 예. 친일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 그 위안부로 빨리 나가라 이렇게 뭐 글도 쓰고 예. 뭐 그런 매국적 행위를 일제시대 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과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하여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결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명락회동이 성사됐는데 이 미묘한 어떤 입장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언론에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근데 왜 명락 그 회동입니까? 다른 말 많을 텐데. 예, 이재명, 이낙연. 예. 그러면 뭐 명연? 재연 회동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명락이 왜 좀 이렇게 하는지 모르죠. 저는 이게 좀 예.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니 발음하기가 좀 쉽고 최경영 정청래 회동 그러면 예.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영청. 그렇죠. 예, 청영. 그러니까 이름 이상하잖아. 이름 중에서 이상하잖아. 귀에 더 걸리는 단어로 쓰는 예. 것 같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이제 언론 노름인데. 예. 언론 노름이다. 예, 왜냐하면 두 분이 만나기 전에 만나면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 함께 맞서 싸우자. 단합해서 총선 승리하자. 뭐 이 말 말고 윤석열 정권과 싸우지 말자.
우리 분열해서 총선 패배하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 그랬더니 뭐 특별한 게 없다. 뭐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둘이 그러면 싸우고 얼굴 붉히고 나왔으면 또 뭐라고 했을 거예요. 단합하지 않고 싸웠다고 또 비판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언론이 그냥 하루 기자들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한다면서요. 예.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길거리를 헤맨다. 예. 그래서 기자들로서는 뭐 깔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뉴스라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개가 사람을 물으면 뉴스가 안 되는데 예. 사람이 개를 물으면 뉴스가 된다. 그 만남은 당연한 것이었다. 당연하고 당연한 결과고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 당연한 브리핑이죠. 예. 근데 그 당연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안에서는 또 친이낙연계 뭐 권리당원 징계 문제랄지 무슨 뭐 이 전 총리와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이른바 수박을 성토하는 글이 민주당 당원 아니, 게시판에 그거는 올라왔다. 해동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고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그건 늘 있어 왔던 거고. 늘 그런데 있었던 그것을 거고. 굳이 뭐 해동 결과로 네. 마치 있느냐. 이거는 시간차 공격이죠. 타이밍도 연결시킬 맞지 필요가 않고. 없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언론은 다른 언론은 싱겁게 끝났다. 뭐가 없다. 안고 빠진 찐빵이다. 뭐 이렇게 또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간계를 쓰려고 하는지 분열의 언어를 쓰지 말기로 했다. 결국은 이것을 또 뭐 과잉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면 분열의 언어를 쓰지 말자고 그래야지 분열의 언어를 쓰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언론이 기사거리를 찾아 헤매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민주당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쓰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좀 분열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뭐 보수 언론이 네. 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근데 10월 사퇴설 같은 경우는 장성철 소장이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거는 소설입니까? 김영진 의원은 소설이라고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건 예. 소설도 안 됩니다. 소설도 안 된다?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뭐였죠?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 네. 배경이었나?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예. 김두관.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뒤에 저 문창과 PD 출신이 저도 한때 문창이었습니다. 문창가 문창. 출신. 예. 저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저도 시 쓰고 그랬어요. 예. 한때. 예. 그런데 하여튼 인물 사건 배경인데 등장 인물이 예. 이재명, 김두관 거기에 정청래도 등장하더라고요. 아. 네? 예. 뭐냐면 말인즉슨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고 김두관 의원을 밀어주고 의원 40명이 합의를 했다. 근데 정청래가 당대 일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당대표에 나오면 당원 구조상 정청래가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인물 사건 배경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약속을 할 리도 없고 예. 그런 상상을 할 리도 없고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최고위원 중에 모를 일이 없고 또 40명 이렇게 합의를 했다면 벌써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기사화가 다 됐죠. 40명이나 알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아니 비공개 최고위원 우리 하는데도 막 기사가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김두관 의원은 좀 뜬금포 같은 뜬금없는 얘기. 뜬금포다. 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어쨌든 등장 인물과 이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소설도 못 된다. 그냥 지어낸 얘기다. 어느 정치 평론가의 생계형 몸부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주목받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장성철 소장한테 내일 물어봐야 되겠네. 예, 내일 나오는데 또. 아니 물어보세요. 아니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예. 등장 인물 중에 저도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저한테 전화해 보면 그거는 상상은 할 수 있겠는데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도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뭔가 자 만약에 누가요. 예. 예를 들어서 예.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총선 전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우기를 할 거고 예. 그래서 분당
그렇죠. 예.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극심한 분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나서 탈당하고 국민의힘은 또 그러면서 친윤파 비윤파의 갈등으로 분당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에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런 소설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 예, 소설. 예. 그러면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 그냥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예.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상상의 나래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상상의 나래가 누가 얘기를 하게 되면 팩트인 것처럼 기사화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지금 10월이 아니고 예. 또 그래서 10월이 되면 뭐 이제 입증은 되겠죠. 그래서 그냥 호사가들의 예. 그냥 갑론을박 중에 술자리 안주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10월이든 뭐 8월이든 뭐 12월이든 간에 민주당이 지금 현재 근데 제가 지금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한 얘기 예.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 소설 그러면 이런 것도 막 기사화 될까요? 그거는 기사화되지는 않겠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뭐 청취자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거는 청취자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유권자들은 그래도 민주당이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특히 이제 한국갤럽 저는 주로 한국갤럽을 쭉 이렇게 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갤럽이 다른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는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낮게 나올 경우도 있었고 뭐 이렇게 좀 일관되거든요. 근데 쭉 봤을 때 지금 29%의 지지율이면 민주당 지지율 25일부터 27일까지 1,200명 대상으로 최 기자도 예. 그 얘기를 하는데 예. 자 갤럽을 주로 봤다고 그랬잖아요. 주로 저는 갤럽을 봅니다. 저는 뉴스토마토나 리얼미터를 쭉 봐요. 그쪽을 보세요? 근데 예. 뉴스토마토도 비슷한 시기에 한 거예요. 예. 근데 민주당 48.1%, 예. 국민의힘 32.5%예요. 예. 그럼 이게 몇 퍼센트 차이가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서로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예.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7월 27일, 28일 날 예. 한 건데요. 전국 1,300명을 한 건데 민주당 44.3%, 국민의힘 36.3%예요. 예. 8% 차이가 나요. 그리고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은요. 민주당 43.4, 국민의힘 31.4. 이게 이제 전화조사고 ALS는 49.5, 40.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더 많은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런 건 기사화를 안 하고 민주당이 낮은 거를 기사화해서 이렇게 막 이것도 마찬가지다. 거죠. 이거는 일반화에 대한 오류, 논술학적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숫자는 못 믿더라도 숫자를 정확히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 여론조사는 참고용이고 그렇죠. 트렌드를 봐야 되고 뭐 숫자보다는 그 경향성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갤럽만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갤럽만 콕 찍어가지고 갤럽에서 또 민주당이 높게 나올 때는 별로 기사화가 또 안 돼요. 그래서 최경영 기자도 그런 경향성이 분명히 있는 일반화에 대한 오류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경향성이 저도 제가 있는 거는 언급한 같은데 이 여론조사 수치는요. 중앙선관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 대신 하는 거 몇 가지 했잖아요. 이거 줄이는 것도 제가 했습니다. 예. 대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러니까 머쓱하죠? 아니요. 제가 이런 반론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금 반론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사과하세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정 운영이 윤석열 대통령이 형편없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어떤 여론조사 그 상식에 관해서는 그 상식에 반하는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많은 이제 정치평론가들이나 언론들에서 반사이익을 노리지 마라. 그렇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폭주와 실정을 하니 반사이익을 노리지 말고 민주당이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사이익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가 대체적으로 60%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60% 안팎.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이 60%가 돼야 되는데 그게 못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분들이 민주당을 고스란히 그대로 옮겨 지지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반사이익이 없는 거죠. 그렇죠. 반사이익을 노리지 않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기는 너무 지지율이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사이익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고 정권이 출발한 지가 1년이 좀 넘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정부 여당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적이 없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지지율이 어떤 여론조사는 50%가 넘는 것도 있고 40% 후반대가 많고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뭐 60%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해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야당의 지지율은 20%대 이게 머무는 게 지금까지 쭉 패턴이었는데 역사적으로 그렇습니까? 보면 근데 민주당 지지율은 20% 내려가니까 뭐 난리잖아요. 지금 20% 떨어졌다고. 30% 40% 유지하고 있는 거는요. 예전에 보면 역대 야당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찾아봐야 되겠네. 이거는 한번 지금 작가가 빨리 예. 찾아봐도 돼요.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예.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뭐 7, 80%도 가고 그리고 50% 언저리에서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그런데 좀 떨어지면 뭐 급락 이렇게 막 기사 제목이 뽑혀요. 그렇죠. 근데 40%대도 급락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박근혜 정권 때는요 40%가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율 견고해 막 이렇게 또 났어요. 그거는 맞아요. 예. 이렇게 기자들이 예. 이게 기자 노름이에요 이것도. 그것도 기사 아니, 노름이다. 예를 들어서 역대 정권 출범 1년 차 1년 됐을 때 야당 지지율을 비교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을 비교해 보세요. 어느 역대 야당보다 정권 초기에 지지율 높아. 이런 기사는 없지 않습니까? 저의 논리적인 공박 다른 앵글로 다른 관점으로 보시니까 그거는 제가 뭐 찾아보고 나중에 찾아보고 뭐 혹시 뭐 사실이 관계가 틀리면 또 네. 정정해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아니, 대체적으로 맞아요. 대체적으로 맞다. 네. 예.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낮다고 쓰는 언론은 민주당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격한 소재를 많이 쓰는 거죠. 아니, 그래서 예를 들면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 조금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예. 40% 후반대잖아요. 예. 48%. 예. 민주당 지지율 치솟아. 민주당 국민의 과반의 마음 얻어. 그런 뉴스는 왜 안 나오냐? 국민의힘에 비해서 10몇 % 격차. 국민의힘 총선 필패 예상.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그 노인 비하 발언이라고 이제 국민의힘 비판을 하고 자꾸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던데 예. 그런 단어를 방송에 쓰는 것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예. 아니 그런 말을 했습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예. 그 지금 쓰신 네 단어를 썼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죠. 과도한 해석이다. 네, 그래서 그거는 여기까지 합시다 그냥. 그거는 자꾸 얘기해봤자 예. 자꾸 예. 부정어를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덜 남으신 분들이 이렇게 미래를 결정하는 게 맞느냐 그 말은 오해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차라리 뭐 그냥 원래 의도는 이런 거였다라고 했었을 때 그 말 뭐 젊은 세대의 투표를 독려한 것이다. 그러면 그 말만 했었으면 훨씬 더 뭐 오해가 없었을 텐데. 보이스 비 앰비셔스. 예. 청소년들의 야망을 가져라.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 정신과 앞으로 미래를 개척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예. 왜 청소년에게만 그런 말을 하냐. 예. 어르신들한테 왜 그 말 안 하냐. 이렇게 예. 시비 걸어서 마치 뭐 청소년만 위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과대한 해석이다. 아니지 예. 않습니까 좀. 알겠습니다. 그 다음 뭐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끝났어요? 이동관 위원장 후보자는 뭐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다. 아니 그분이 민주당이 BBC, NHK 얘기했더라고요. 예. KBS는 환영할 일이에요. BBC 1년 수신료가 25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군요. 예, 그 정도 되죠. 네, 그리고 예. 수신료로 90%를 충당하고 재원을. 그렇죠.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제작하고 싶은 걸 마음껏 제작해서 뭐 시청률도 굉장히 높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인데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BBC 뭐 NHK 우리도 뭐 갖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KBS는 환영 성명 내세요. 아니 근데 지금 수신료 수신료 올려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막 기자들이 쓰는 것처럼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네. KBS 수신 인상 암시 뭐 이런 식으로 기자들 쓰라고. 기자들 그런 거 잘 쓰잖아요. 근데 핵심이 지금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 법조계에서는 법꾸라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꾸라지. 예. 예. 방송에서는 이동관 지명자, 예. 내정자죠. 예. 방꾸라지 같습니다, 저는. 방꾸라지. 방송 미꾸라지. 방송 미꾸라지. 지금까지 뭐 계속 저희가 민주당에서 예.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언론 탄압, 언론 장악, 예. 대명사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의혹 제기하고 또 무슨 뭐 국정원 문건이다 어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뭐 KBS 보니까 그런 방송을 하고 있던데. 예. 그래서 저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그런데 이동관 씨를 지금 2달간 계속 언론에서 띄워놓고 지명 처리하지 않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에게 지치도록 만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치도록 만들었다. 예, 예. 그리고 어차피 뭐 임명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아니 그래서 네. 또 하나는 뭐냐면 한상현 방통위원장 임기가 어제까지였어요. 7월 달. 예. 그래서 가처분 신청 냈는데 그건 기각되고 본안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본안 소송에서 이겨버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본안 소송에서 뭐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중에 그러면 2명이 방통위원장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하면 법적으로 보면 예.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을 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일각에서 언론노조 이런 데에서 야당 방통위원 사퇴 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재적수는 임명 안 한 만큼 또 된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오히려 최민희 방통위원을 석 달간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예. 국회법도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국회에서 추천해서 의결까지 한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도 안 하고 있잖아요. 최민희 방통위원을 빨리 임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저는 이 연사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여기까지 정치펀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